이걸 이렇게 계속 오고 가다 보니까 저는 취준 마스터가 되는 거죠. 그날은. 첫 번째는 내 자서전 쓰는 거, 두 번째는 타임즈에 내 얼굴 싣는 거, 세 번째는 내 전용기 갖는 거. 이거 세 개를 다 만족시키려면 대통령밖에 없는데 누구나 다 사연이 있고 누구나가 다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80개) 이상의 활동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타이틀이 너무 세. 80개 이상이면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뭐 단기 알바도 들어가는 거고 일회성 아르바이트도 들어가는 거겠죠. 몸이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자기만의 동기부여가 있어야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기부여. 어떤 동기부여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새로운 경험, 새로운 자극 이 자체가 저한테 동기부여였어요.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그걸 수행하는 과정에서 엔돌핀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 엔돌핀이 저한테는 이제 에너지의 원동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행도 굉장히 모험식으로 하고요.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돈을 벌겠다는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제가 잠시 취준생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잡페어라든지 취업박람회에 가서 굉장히 갇혀있고 내 이력서를 들고 막 긴장대에 가서 어필을 해보잖아요. 모의 면접도 보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많이들 경험을 하는데 저는 그러기 싫었거든요. 긴장된 상태에서 나를 제대로 어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편한 상태에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나를 어필하는 게 너무나 좋은데 규정화된 그 시스템 속에서 내가 채용을 겪는 게 저는 너무나 부담되더라고요. 막상 그 시장에 가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곡이 된 느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육점의 곡이. A급, B급, C급 이런 식으로 딱. 그쵸. 거기는 왜냐면은 굉장히 좀 서류적인 걸로밖에 보여줄 수가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맞아요. 거기서 되게 주눅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몇 점의 평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네, 그쵸. 물론 이제 익숙해져야 그런 채용 과정에 더 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잡페어 가서 미리 정보도 얻고 경험을 하는 거지만 저는 그냥 그러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잡페어에 아르바이트를 들어갔어요. 모 그룹에 잡페어 이틀짜리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거기에 스태프들은 절반은 아르바이트생이고요. 절반은 신입사원이에요. 그 해의 슈퍼 루키들이 이제 자발적 지원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스태프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각 이제 부스들이 있고 세션이 있잖아요. 같이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거든요. 핵심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내가 겨우 이틀이긴 하지만 그 이틀 동안에 내가 그 내부자로서의 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예 적진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아주 관심 있던 그룹은 아니었지만 채용 프로세스는 어쨌든 기본 골조는 같으니까 취준의 애티튜드를 배울 수도 있을 것이고 가장 최신 채용 트렌드를 그분들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해에 정말 우수한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랑 이제 친해지면서 정보도 얻게 되고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제가 그 다양한 코스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코스의 스태프였어요. 폴라로이드를 찍어서 이제 입구에다가 이제 붙여놓는 거예요. 네. 자기 메시지도 쓰고 그래서 회장님 보고 계신가요? 저를 기억해주세요. 저는 땡땡땡입니다. 뭐 이렇게 붙이는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는 취준생 친구들은 제가 직원인 줄 아는 거예요. 이 공간에 내가 들어서고부터는 내가 어쨌든 다 잘 보여야 돼. 다 잘 보여야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 그룹의 사원으로 느껴지겠죠. 그쪽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캐주얼한 그 코스잖아요. 네네. 모의 면접도 아니고 그냥 사진 찍어서 메시지 쓰는 거니까 그냥 캐주얼하게 뭐 몇 학년이에요? 뭐 무슨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 어떻게 오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계속 본인들 어필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채용 트렌드가 어떻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러이러한 식으로 저는 이 그룹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정보 습득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계속 중첩돼서 듣다 보면은 공통적인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특징들. 요즘 채용 트렌드는 이렇구나. 요즘 취준생들은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구나. 저는 하나도 몰랐거든요. 제 삶을 즐기다 보면 제 커리어도 쌓아지고 약간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그 하루 만에 이제 습득을 해서 그 다른 취준생 친구들한테 얘기도 해주고 이걸 이렇게 계속 오고 가다 보니까 저는 취준 마스터가 되는 거죠. 그날은. 저는 되게 재밌게 일을 했었거든요. 같이 부스에서 있었던 친구랑도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다른 분들하고도 얘기도 하고 그리고 세션도 막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스태프로서 다니면서 근데 마지막 날에 이제 정리를 하는데 분명히 그 그룹의 직원분이신 것 같아요. 높은 직급을 가지신 분 같았어요. 그분이 저는 폴라로이드 존이었으니까 사진을 찍자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찍으면서 저한테 뭐 여기 직원은 아닌 것 같고 뭐 취준생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 그룹에 관심 있어요? 아, 저는 사실 이 그룹에는 큰 관심은 없지만 제가 지원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취업에 대한 좀 트렌드를 알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렇구나. 사진 찍은 것 좀 볼까요? 아, 네, 잘 나왔어요. 우리 그룹에 지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 그룹의 인사팀장님이었어요. 제가 이틀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내가 취준생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 공간에서 나는 계속 습득을 하니까 너무 재미있고 또 여기에서 소통을 하면서 그 딱딱한 자리에 긴장해서 온 친구들한테 이런 식으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내가 해준다는 자체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제가 즐겁게 일하는 거를 보시는 분들도 사실 재밌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취준생의 신분이었지만 너무 큰 자신감을 얻었었어요. 아, 내가 실제로 취업 시장에서도 되게 좋은 모습일 수 있겠구나. 아, 기분이 좋았죠. 단순히 뭐 몇 시간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내가 어디를 잠깐 가더라도 어디서든지 저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매주마다 국내 여행을 다니는데 여행을 다니는 목적 자체가 단순히 힐링과 즐거움도 있겠지만 낯선 곳에 나를 던져놨을 때 오는 그 자극이 나의 뇌를 말랑말랑하게 하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 거기서 마주친 풍경들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대처하고 그러는 일련의 과정들이 저를 계속 발전시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제가 여행을 하면서 모든 여행에서 뭔가 소득이 없었던 여행은 없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행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혼자 여행을 가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친해진 친구들과 뭐 다음날 같이 여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만난 뭐 새로운 분들과 뭐 다음에 다른 지역에 같이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뭔가 모험적인 거, 탐구적인 이런 거에 좀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경험들이 되게 잘 맞았던 거예요. 저한테는. 집에서 힐링하고 집에서만 있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는 건 네, 아니고 무용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에 그걸 알기까지 몇 가지 테스트는 해보고 나한테 그쵸. 맞는 걸 찾은 다음에 네. 거기서 동기부여를 찾으라. 네네. 자기 자신에 대한 호기심이 일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하고 계신 지금 업무 외 활동이 어떤 게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마케터이기 이전에 저는 기획자예요. 그래서 뭔가 이것저것 기획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일을 벌리는 걸 참 좋아하죠. 모든 마케터 분들의 기본 덕목이기도 한 것 같은데 매주마다 국내 여행을 다니고요. 아, 주마다요? 네, 물론 위험한 때에는 잠시 중단을 했었고 거의 매주마다 국내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단순히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여행을 가는지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알게 된 새로운 멤버들이 있다면 그 멤버를 가지고 다른 여행에 같이 합류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는 것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취미로 방송도 진행을 하고요. 뭐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했었고 성우 교육도 받은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뭐 키덜트 용돈을 안 받았었거든요. 용돈을 안 받아서 장사도 했었고요. 스펙트럼이 되게 네. 넓어요. 굉장히 제가 산만했어요. 지금도 산만하지만 근데 이 산만함을 제가 마음대로 막 고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천성일 수도 있는 거고 단점이라고 보일 수 있는 거를 장점으로 승화를 시키자 해서 산만하면 산만한 대로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 네. 마케터에 들어온 선배 입장에서 네. 이제 마케터에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마케터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새내기 혹은 2학년 미만, 2학년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그냥 하고 싶은 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걸 많이 만들어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이상의 친구들이라면 조금은 전략적이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때도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도 되죠. 저 같은 경우에도 학업을 거의 놓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안보다 학교 밖에서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요즘 친구들은 사실 어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도 잘하고 대활동도 정말 잘하고 굉장히 다방면으로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서 저는 그냥 경험을 하되 이루고 싶은 거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고 취사 선택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선순위가 설정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요지는 경험, 다양한 경험, 그리고 다양한 대화. 커뮤니케이션. 네, 커뮤니케이션. 어느 회사를 가든 중요하지만 마케터라면 가장 특출나야 할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회가 된다면 현업자분들을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만나다 보면 사실 공통적인 답변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게 나한테 잘 맞는가, 내가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가를 판단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걸 채울 수 있는 뭐 경험이나 활동이 뭐가 있을까, 그걸 이제 채워나가면 되는 거고요. 내가 마케팅을 정통으로 배우지 않았다, 마케팅에 대한 커리어가 없다고 해서 나는 마케터가 될 수 없을까? 나는 마케터에 진입하기 어려울까? 라는 생각은 이제는 안 해도 되는 시대 같아요. 오히려 내가 다른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더 마케터라는 풀에 들어갔을 때 더 독보적으로 뭔가 튀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차별점도 생기고. 그쵸, 차별점이 생기는 거죠. 마치 제가 비전공자였지만 마케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기초 분야, 자신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스킬을 어떻게 마케팅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어떤 게 장점이 될 수 있는지, 그럼 그게 본인의 어필이 되겠죠. 앞으로의 꿈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직업적인 것도 있을 거고 개인적인 것도 있으실 건데 앞으로의 꿈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항상 앞에 나와서 말했던 꿈 3개가 있어요. 이건 지금은 귀여운 꿈인 것 같아요. 조금 현실 감각이 생겨서 좀 수정을 해야겠지만, 첫 번째는 내 자서전 쓰는 거, 두 번째는 타임즈에 내 얼굴 싣는 거, 세 번째는 내 전용기 갖는 거. 이거 3개를 다 만족시키려면 대통령밖에 없는데. 유엔 총장. 그렇죠. 뭔가 고등학생 때 그리고 대학생, 초년생 때는 되게 글로벌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업적인 부분에서 내가 모르는 세계들이 많고 이 안에서도 너무나 흥미롭고 내가 세계 무대를 상대로 있는 것도 아주 멋있고 당연히 대단한 일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야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를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게 세상에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멋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각 멋있는 스팟에 저의 별장들을 하나씩 만들고 싶어요. 물론 서울에도 저의 집이 없지만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적인 청춘을 꿈꾸는 여자 장민입니다. 건설적인 청춘을 꿈꾸는 미니장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제가 카톡에도 상태 메시지가 항상 건설적인 청춘이에요. 그리고 대외 활동을 막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노출이 되고 저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들이 막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뭐 좋은 영향을 끼친 건지는 몰라도 그 건설적인 청춘이라는 그 타이틀에 본인이 힘들었을 때 힘이 됐다라고 해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되게 큰 힘을 제가 다시 얻기도 하고 이게 되게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한 말이 누군가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이게 나중에 그쵸? 내가 힘들 때 다시 이렇게 리프레시 되는. 맞아요. 되게 좋은 부메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행을 하면서도 느낀 건데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네. 공감합니다. 네. 소통되지 않고 이해되기 힘든 이상한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나쁜 사람은 없고 누구나 다 사연이 있고 누구나가 다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야근을 많이 하면서 택시를 많이 탔었는데 저는 택시 기사님들이랑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뭐 혹자는 기사님들과 대화하는 게 조금 피곤할 수 있겠지만 그 기사님들의 이야기를 끌어내보면 그분들도 소시적인 한가닥 하셨던 분들이고 다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풀리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고 또 이렇게 주고받기도 하는 과정들이 전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좋은 모델이 되고 싶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환갑이 되고 7, 80살이 돼도 건설적인 청춘이고 싶어요. 항상 모든 것이 즐겁고 항상 모든 것의 장점을 먼저 보려고 하고 재밌게 사는 것. 하면서도 저도 지금 되게 항상 지금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한 2시간 동안 저도 되게 리프레시가 많이 됐어요. 아, 그래요? 기운을 되게 많이, 기운을 받는다는 게 되게 좀 늙어 보이는 표현이다 보니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네. 산 같은 데 가면 상기운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야, 사람한테 기운을 받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아. 모든 게 재밌고 네. 항상 긍정적으로 나이가 들어도 건설적인 청춘을 꿈꾸시는. 네. 오늘 시간 너무 감사했고요. 저한테도 진짜 도움 많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항상 성공하시길, 네. 성공하는 건설적인 인생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뜬금없나?